하면 다니면서 파는 경우의 수를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현재 실직한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창업 교육에 창업 국보를 교육 국보를 나눠주고 직업을 확장하는 것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19 상태를 사회적하는 기본화해서 그중에 교육에 많은 좀 변화가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직업 생산의 원리와 사회의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직업은 시장 선택의 원리에 따라 수요 달성, 자급자족, 개인화, 분업, 전문화, 자동화, 쇠퇴 설명이 된 거니까 여기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게 KBS 그 부추함이에요. 그래서 거기 PD분하고 이제 국장님한테 제가 허락을 받아가지고 촬영을 하게 된 거거든요. 아까 저 동영상 볼 때 쏴 소리 들리셨죠? 그게 뭐냐면 사무실에 찍고 있다 보면 옆에 화장실에서 불을 쓰면은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국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가 있으면 이제 원래 그 부추니까 소리가 울리지 않아요. 이 안에 있는 이 다 마감재가 다 그 소리를 막아주는 거라가지고 굉장히 녹음이 잘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 녹음을 하는데, 자, 아무튼 이 그 마이크 하는 느낌도 나고 굉장히 좋아요. 근데 지금 제가 요 얘기한 것 중에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이거 지금 한 것 중에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 제가 지금 비판을 했잖아요. 기본소득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지금같이 대량 실업 사태는 장기자존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제도로 쓰는 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파수분도 아니고 어디서 돈이 계속 나와요. 불가능하지. 그리고 만약에 설사 더 계속 돈을 준다 하더라도 그게 그 사람들을 무능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지만 그 사회 이루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받아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거든요. 뭐 노령연금 같은 경우에 그분들이 이제 나중에 은퇴를 한 이유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 요즘 여기서 조금 더 업데이트된 게 뭐냐면 이제 부업 직업을 한 개를 갖는 게 아니라 저도 직업이 6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 개의 직업을 갖는 겁니다. 관련된 여러 개의 직업을 갖다 보면 무슨 위기가 오더라도 이걸로 또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대신에 이제 그 직업을 가지고 하루 풀타임 잡에 한 4시간 정도 일을 하고 다른 직업을 또 준비해서 또 가고 이런 식으로. 대신에 그 중간중간에 넘어가는 걸 갖다 사회에서 쿠폰식으로 교육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잠깐만요. 자, 이 정리를 해드리면 시장 선택의 원리에 따라 직업을 생기는 창업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창업을 하기 아주 쉬워요. 그냥 뭐 1인 미디어 만들어 유튜브 개설해 그 다음에 우리가 팔아줄게 초창기 이렇게 한번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싹 끝나면은 그대로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직업은 가짜 직업이에요. 시장에 치열하게 나가서 싸워서 자신의 분배를 받아내야지 그게 되는 거죠. 자, 이거 순서를 보면 수요가 발생하고 자급자족했던 사람들이 개인화, 분업화, 여기 소위 말하는 장인 단계죠. 장인 단계에서 이제 분업화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전문화, 아주 그 높은 레벨로 올라가서 이제 그 다음에 자동화가 되고 쇠퇴 종말순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직업이 아까 4차 산업혁명 때도 얘기를 하고 어떤 기계 로봇 얘기를 자꾸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신체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게 만들어지고 우리의 지적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직업이 없어진다는 그 가는 거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억지로 만든 일자리, 요즘 보면 돈 끌어서 일자리 만들잖아요. 노인들 일자리 만들고 뭐 일자리 만들고. 근데 이게 유지가 될 리가 없잖아요. 돈 들어가면 돈 없어지면 못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생산성이 사라질 수밖에 없고, 코로나 시대에는 대량 폐업과 창업 필요하다. 지금 보면 나라에서 돈을 계속 뿌리고 있어요. 뭐 자영업자들 불쌍하다고. 근데 저는 그렇게 돈을 뿌리는 것보다는 폐업을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더 낫다. 현재 지금 200만 원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 인테리어 비이게. 이게 아니라 대량 폐업하는 사람들은 폐업을 해버리면은 다음번 직업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도 자영업자지만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폐업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붙잡고 있느라고. 그거를 도와주고 차라리 창업 교육시키고 완전히 컨설팅 받고 이렇게 확인된 사람만 이제 창업할 수 있게. 지금 이번에 아마 이 사태 끝나고 나서는 아마 자영업자도 아무나 못하는 시대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게, 또 이런 일이 오면 또 돈 줘야 되잖아요. 그럴 거면 제대로 된 사람한테만 돈을 줘야 되니까 아무나 창업하지 못하는 세대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안 가거나 그러면 질문사항 있으면 한번 해보시겠어요? 없으시죠? 우리나라 특기가 그거죠. 질문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소식으로. 자, 오늘 이 책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코로나 관련해서 방금 말씀한 창업에 관련된 내용을 계속 해드렸는데 마침 이 책이 제가 소개한 것을 한 번에 정리한 것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이 안에 파생된 내용을 구체화하면 더 많은 내용을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좀 알아볼까요? 자, 이 책은 코로나19의 세계는 그 이전의 세계와는 절대 같지 않을 거라고 단언합니다. 유례없는 충격을 입은 세계의 경제, 사회, 기업계에 밀어닥칠 장기적인 중요한 변화와 과제는 무엇이고 기회는 어디에 있을지를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제시하죠. 그 내용은 교육, 일자리, 에너지, 금융, 부동산, 농업 등등의 분야를 각각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 제이슨 싱커 어떤 사람입니까? 자, 프레스티지 이코노믹스와 퓨처리스트 인스티튜트의 회장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금융 예측가이자 미래학자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43가지 평가 기준을 통해 블룸버그가 선정한 최고의 예측가입니다. 이 중 유로와 영국 파운드, 러시아 루블, 중국 위안화, 원유 가격, 천연가스 가격, 금 가격, 산업 철강 가격, 농산품 가격, 미국의 일자리 등 총 25가지 평가 기준의 세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책 속에 들어가서 좀 어떤 내용인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나옵니까? 책 속에서는 14장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요. 너무 많아서 제가 5개장만 소개를 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2장, 일자리의 미래, 큰 답은 원격 근무의 소망. 3장, 교육의 미래, 온라인 교육의 3가지 트렌드. 4장, 에너지의 미래, 재택근무가 에너지의 미래를 바꾼다. 8장, 부동산의 미래, 부동산 업계의 들어닥칠 6가지 변화. 9장, 농업의 미래, 코로나가 던진 식량 충격 등입니다. 14장의 이야기에서 5개의 장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5개 장 말씀해 주셨는데요. 식당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일자리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은 어떤 장면인지 좀 예. 자, 대부분의 일자리가 원격 근무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원격 근무 환경의 변화 외에도 세 종류 직업, 즉 세 종류의 노동자들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필수 노동자, 지식 노동자, 급여 노동자. 먼저 필수 노동자들을 위한 필수 직업이 있습니다. 이 직업은 사람들이 일터에 나와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의료, 공공시설, 제조, 농업, 통학, 그 외에도 경제가 굴러가고 사회 전반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산업이 해당합니다. 이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일을 해야만 하는 환경에 있죠. 두 번째는 지식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무실 밖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인력들이며 기술, 금융, 여타 분야의 많은 산업들이 역속합니다. 사무실 밖에서 운영될 수 있는 전문 직종 외에도 필수 직업, 사무, 행정, 경영 인력 또한 사무실 밖에서 일할 수 있죠. 그래서 원격으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력 분류가 있습니다. 이 분류는 말 그대로 그외 노동자들인데 불의고 이 부류의 많은 인력이 사무실 밖에서 일할 수가 없고 이런 노동자들은 필수 인력으로 고려되지도 않습니다. 서비스 기반의 일들이 대표적인데요. 식당과 술집, 영화관, 카지노, 미용실, 네일숍 등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여기에 해당하면 전체 숫자로 따지면 가장 많은 숫자가 필수적이지 않은 현장 업무 인력을 불립니다. 이들은 대부분 실업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즉 안전근무자, 위험근무자, 실업자로 세 계급으로 노동자가 계급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설명을 하고 이거 좀 끝내도록 할게요. 저기 좀 쉬어야 되는 시간이 너무 해서 세 종류의 노동자, 재택 필수 구외 노동자, 창업가도 세 가지가 있어요. 온라인 창업자, 뭐죠? 오프라인 창업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으로 만나가지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자, 이 세 종류의 노동자 중에 이게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은 부가 한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람만 많이 만나면 내가 돈을 벌 수가 있었어요. 일을 열심히 하면 돈을 벌 수가 있었어요. 서비스업을 해도 뭘 해도. 지금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전문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서비스업도 굉장히 전문화되니까 식당도 굉장히 전문화됐잖아요. 근데 그 전문화된 식당이 사람이 못 오면 쓸모가 없잖아요. 지금도 오늘도 뭐 1200명인가 나왔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내일 당장 문을 닫을지 안 닫을지 몰라요. 저희 서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학기인데 학교가 안 가니까 애들이 안 와요.
그래서 책을 어떻게 주문해요? 전화로 주문을 해요. 배달을 해달라고. 하루에 콜을 2, 30통을 받았어요. 근데 웃기는 건 뭐냐 하면은 이 전화를 한 이유가 뭐냐면 책이 뭔지를 몰라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해주는 책을 알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주문을 해요. 제가 아까 네이버 스토어가 잘 안 된다고 그랬는데 왜 안 되냐면 만약에 뭐 개념원이라는 책을 주문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켜서 구글이나 네이버나 이런 데 개념원리를 칩니다. 그럼 메인 위에 뭐가 뜨겠어요? 예스24. 그 다음에 교보, 명품. 저희 국제통화 어디 있을까요? 한 2300번째 있겠죠? 안 돼요, 게임이.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온라인 상점을 낸다고 할 때도 아예 남들하고 차별화되는 물건을 내지 않는 이상은 검색조차 되지 않습니다. 자, 교육 트렌드의 변화는 잠깐 드리면 온라인으로 이제 교육이 바뀌게 된다. 아마 제 생각이겠지만 2, 3일 안에 학교 전부 다 온라인 수업으로 싹 바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저희 매출이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근데 올해 조금 살아났어요. 왜 살아났냐 하면 다시 학원으로 갔거든요. 학원에서 뭘 하느냐? 온오프라인 동시교육을 합니다. 학교는 안 해요. 선생님은 월급이 나오거든요. 수업을 안 해도. 근데 학원 선생님들은 수업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돈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한 게 뭐냐? 온오프라인 동시. 그래서 유튜브 라이브를 켜가지고 그 시간에 10개 있잖아요. 그러면 저 뒤쪽에다 갖다 놓고 온 애들은 와서 듣고 나머지 애들은 집에서 들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주말에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는 다 와야 되고. 그러니까 부모들 입장에서는 애들 성적이 떨어지는 걸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보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더 큰 격화를 가져온 게 뭐냐면 공부를 A라는 애가 잘하든 못하든 간에 말이죠. 집에 있으면 있는 집 자식들은 과외를 시킵니다. 없는 집 애들들은 핸드폰 갖고 놀아요. 교육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집니다. 이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초등학교 시험이 없고 중학교 1학년 시험도 없어요. 체크할 방법도 없어요. 근데도 시험을 안 본대요. 왜 안 보냐니까 애들이 뛰어놀아야 돼서 안 봐야 된대요. 그래서 저 입장은 속이 터지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지금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온라인 IT로 넘어간대. 지금 보면은 줌이 이번에 엄청나게 대박이 났어요, 진짜. 그래서 줌 때문에 아주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줌 강의가 들어왔는데 제가 다 쓸 줄을 몰라가지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유튜브 라이브나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보신 거 있잖아요. 유튜브 강의했던 걸 보여주고 질의응답 받는 형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댓글창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줌으로 하니까 그게 시간 제한도 있고 뭐가 많더라고요. 뭐 유료로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IT로 올라가게 되고 에듀테크가 엄청나게 발전하는 게 한 명의 뛰어난 강사가 수만 명의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양극화가 엄청나게 벌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실전 좋던 학원을 가야 되고 실전 좋던 학교를 가야 돼가지고 육체적으로 묶여 있었지만 이제 그따가 없는 거예요. 한 명의 교사가 뭐 수십억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대신에 나머지 교사들은 다 실업자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재택근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택근무라면 뭐가 좋냐? 출퇴근이 없는 거예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뭐냐면 지금 주택붐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집이 좁다 이거예요. 집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큰 아파트가 지금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를 가져오느냐? 시내가 막히는 이유는 뭐죠? 출퇴근 때문에 시내가 막히는 거죠. 거기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거 낭비예요. 엄청난 낭비예요. 일하러 왜 회사를 가죠? 거기서 해서 결제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하던 거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번에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돈이 덜 드네?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안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이 변화를 합니다. 그전엔 소위 입지라는 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시장이 있어야지 할 수가 있다. 몫이 좋은데 왜 가격이 있어요?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사람이 많이 다니면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근데 지금은 사람이 안 다니죠. 안 다니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전에 어마어마했던 비용들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자, 이제 농업의 미래도 지금 하는데 채소 생산도 스마트팜으로 넘어갈 거다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농업을 대부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키우고 있는 작물은 10%가 채 되지 않고 나머지 90%는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들이 움직이질 못해요. 너무 엄청난 양의 그 물동량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들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각 나라가 자기 그 먹을 거를 자기가 생산하는 거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이 사람의 예측인 겁니다. 그래서
미래는 이 코로나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세계가 재편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 책의 대부분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